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대체로 이것도 역시 엉터리였던 거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해가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저도 마약으로 엮으려고 했다. 잠깐 뜬금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체 뉴스인데 택배 받으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보내려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제가 자기들 기획대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 프로젝트 들어가고 뉴시티도 아니고요. 제가 명칭은 아니고 정확 명칭은 아니고 자기들이 뉴 프로젝트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약은 제가 들은 지가 몇 달 됐는데 다 끝나고 상황 오면 얘기하려고 제가 기다렸던 거고 이번에는 미리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격마다 다 다르거든요. 대응은 요거는 이번에 제가 거꾸로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자, 뉴 프로젝트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오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자신의 신병과 관련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번 연예인 사건과 함께 자신도 마약으로 엮으려고 했다고 말한 김 총수는 이 정권의 사정기관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어떻게든 눈에 가시 같은 김어준 총수를 제거하는 게 내년 총선, 이후 대선까지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수건 사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될까요?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어 안달이 난 이들에게는 김어준 총수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무결점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술을 마신 적도, 술자리에 간 적도 없는 사람, 부동산도 코인도 하지 않는 사람, 국세청을 총동원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게 없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이 뭐 이렇게까지 세금을 냈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는데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김 총수는 포복절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재명 대표급인데요. 나 잡아봐라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진보 쪽 인사 모두가 김 총수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마음먹고 타겟으로 탈탈 털어댄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우리는 독재검찰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무정부 상태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행정이 마비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온라인 전산망이 일순간에 정지된 건데요. 디지털 강국,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평온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 이걸 왜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기만 한데요. 개인 가게도 아니고 나라의 온라인 행정이 마비되는 중대한 일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돼 복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사고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은 해외여행 중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 1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한국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르투갈, 미국에 나가 있는데요. 나라는 나몰라라 내동댕이 쳐놓고 외유들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정부 홍보를 위한 출장이라니 더욱더 기가 막힌데요. 정작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산망이 다운된 상황이 더욱더 우플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든 역대급, 상상을 초월한 엽기적인 정부, 더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걸까요? 하루 종일 행정망이 마비됐지만 어떤 누구도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이게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에 심어놓은 해킹 툴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행정망 중단 사태에 느닷없이 국정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국정원이 나서는 게 정상일까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줄창 기시다 총리만 만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왜 간 걸까요? 기시다를 만나러 간 걸까요?
정상들은 포용과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하나마나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아무 실익도 없는 환담 수준의 주제인 거죠.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었고 윤 대통령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에이펙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자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엄한 데 가서 헛소리나 짓거려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도 국민과 경제의 보탬이 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는데요. 거긴 왜 간 걸까요? 순방에 함께한 김은혜 대변인은 순방은 곧 민생임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일정에서도 첫 번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에 역점을 뒀다라는 역대급 아무 말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이 국민적으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해외 순방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인가요? 저도 예산소에 보니 그게 없던데 외교부 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예산에 잡혀 있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1호기 타고 가셨잖아요. 공군 1호기. 예. 1호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 예산인가요? 그것도 외교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 예산 아닌가요? 외교부 예산. 거기 드는 기름값은요? 그것도 같이 돼. 그럼 외교부에서 그런 것들이 왜 그 대통령님이 쓰시는 건데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해서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쓰시는 건 대통령이 전부 쓰신다고 대통령실 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예산도 외교부에 있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그 외교부 걸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49억이 원래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추가로 얼마 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329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개국 예산 통상 1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께서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10억이 왜 1개국 하는데 더 10억이나 더 들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건전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쏘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네, 제가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019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어떤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그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순방은 하는데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원래 예산이 원래 249억인데 2배나 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마 예산도 그렇게 많이 편성 안 돼 있어요. 또 예립이 될 것 같고 또 예립이 속에 스카이프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그 예산 목적에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